처음에 나가는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냐? 원입니다. 원. 자, 원의 방정식 이미 배워놓은 상태였고, 하지만 또 그 시험 본 걸 봐보니까 역시나 계속해도 계속 모르는 거는 계속 모른다. 계속해도 모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원의 방정식은 두 종류로 표현을 할 수 있었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일단은 요 밑에 있는 거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얘가 표준형인 이유는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원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은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이게 원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한 점을 A, B로 놓고 내가 찾고자 하는 애를 X, Y로 놨을 때, 그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고,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 일정한 길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 표준형을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숨은 의미가 이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는 얘가 원이 되게끔 하려면 기본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원이야. X제곱이 있고 Y제곱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원이 되는 게 아니라, X제곱이 있고 Y제곱이 있는데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 뭐였을까?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개수가 그렇지. 얘네 둘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나눠서라도 여기를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으로 똑같은 1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두 번째,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는 넘기고 난 여기 상수항이 어떻게 돼야 됐어?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였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지만 X제곱과 Y제곱이 있었을 때 얘를 원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 얘가 원이야, 원. 이거가 아닌 거는 원이 아니야. 그냥 X에 Y에 대한 2차 식일 뿐이지 그 원이 원으로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지. 주의해야 할 점. 이거 시험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너네 답 쓴 거 봤을 때 틀린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주의해야 할 점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는 상수항 여기 표준형에서 여기 는 상수항이라고 해놓은 이 부분이 뭐야? 표준형에서 는 상수항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 뭐야? 그렇지. 이 부분이 반지름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4를 그냥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리를 이용할 때 여기 이렇게 접하는 선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의 길이가 지금 얘가 얼마나 소리야? 이거 2잖아. 근데 이거 2라고 안 쓰고 4라고 쓴 사람이 있다고. 누군 거 같아? 찬영아 너는 아닌 거 같아?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반지름 자리인 건 알아. 그러니까 그냥 반지름 자리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4를 그냥 4로 써. 근데 4라고 쓰여져 있으면 사실은 4를 실수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5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그냥 5라고 쓰더라고. 이게 루트 5인데 그냥 5라고 쓰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주면 되겠죠. 왜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가 의미하는 거는 원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R은 반지름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상수항은 무조건 반지름의 제곱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원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원에 대한 방정식이 표현되는, 이게 원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원이 아니야.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 좌표축에 접하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x, y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도 있고 x에만 접하는 경우가 있고 y에만 접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x에 접하는 경우도 2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다 있을 수 있고 y에 접하는 애도 1, 2, 3, 4에 접하게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동시에 접하는 애도 1, 2, 3, 4에 다 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내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거에 의미를 뒀을 때 여기 중심 좌표를 항상 몇 사분면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을 해서 식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를 a, b로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y좌표와 같으니까 여기 반지름을 b로 놨을 때 얘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는 실수라는 게 뭐냐면 이때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이 상황에서는 a가 무조건 음수여야 되고 이 상황에서 b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또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었다 원이 한다면 여기 a, b로 놓고는 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는 그냥 막 쓴다고 그럼 안 돼. 무조건 여기에 놨을 때도 a는 x좌표는 양수이고 y좌표는 음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반지름은 절대값 b가 되면서 언제나 양수가 된다는 것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식을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조건을 무조건 확인을 한 다음에 걸러내야 된다고. 잘라내야 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값이 x축에 접할 때. 그래서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여기에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던가 아니면 그림을 옆에 문제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x축에 접하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잖아. 그려서 판단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는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점 a,a로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도 a로 놓을 수 있으니까 식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지. 해놓고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조건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 나가. 접할 때 반지름의 뭘로 판단하는 거임? 반지름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요걸로 판단을 하는 거였지. 요걸로 판단을 하는 거였어. 그림을 그려보면 되잖아. 그림을 그려보면 얘네 둘이 접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것과 같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는 거지. 요것도 나와 있는 이 6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지.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상상을 해봐. 만나지 않는 경우. 또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즉, 첫 번째는 밖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 점과 점 사이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두 개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더 길면? 오케이. 자, 두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그러니까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닌
반지름 두 개의 합. 요만큼 반지름이랑 요만큼 반지름. 밖에서 만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안에서 만나지 않고 있을 때는 이 반지름 두 개의 반지름 두 개의 차가 요만큼이 반지름 두 개의 차인데 반지름 두 개의 차가 점과 점 사이 거리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반지름 두 개의 차가 점과 점 사이 거리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더 크면 되는 거지. 반지름 두 개의 차가 점과 점 사이 거리보다 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이 만날 때 아까 했듯이 요거랑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야. 원이 만날 때. 그러면은 원이 만날 때는 첫 번째도 마찬가지. 반지름 점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두 개 더한 거랑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돼? 같으면 되는 거고. 점과 점 사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두 개를 뺀 거, 이만큼 반지름에서 요만큼 반지름 뺀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면 되지? 안에서 만날 때 어떻게 되면 돼?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뺀 거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뭐가 되겠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거부터 요거 사이에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 얘가 안으로 들어갈 건데 그 사이에서는 무조건 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몇 점에서 만날 거고 두 점에서 만날 거고 그럼 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얘와 얘 사이에서 뭐가 존재하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R1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뺀 것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더한 것 사이 안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들어가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계속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리고 두 원의 중심이 같은 거 원이 있고 이건 뭐 생각할 필요 없지. 원과 두 점 사이 거리가 0과 같으면은 결국에는 D가 0이라는 소리는 원의 중심이 일치한다는 거니까 동심원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결국엔 이 여섯 가지가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보고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공통 접선 말 그대로 접하는 선인데 공통임 원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선이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그럼 접선이 만들어졌는데 얘한테도 접선이고 얘한테도 접선이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원을 갖다가 요쪽을 안쪽으로 놓고 이쪽을 바깥쪽으로 놓으면 바깥쪽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바깥쪽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공통 외접선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원 두 개에 이쪽으로 선이 들어갔대. 이렇게 선이 들어가면서 얘한테도 접하고 얘한테도 접하게끔 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는 이 선의 이름을 공통 안쪽에서 만난다 그래서 내접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공통 접선은 이름은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대부분 다 이거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만나는 점과 점을 찾아갖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뭘 이용할 거냐면 원과 직선, 접선의 이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특징.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몇 도? 90도.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몇 도? 90도.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다른 짧은 쪽에서 긴 쪽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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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이 돼버리면서 얘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뺀 길,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뺀 길이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피타피타를 사용하는 거야. 피타피타.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봐.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한 특징과 접선과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 접선의 길이를 부여주는 거야. 안쪽에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무조건 직각으로 만나게 되고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얼핏 보면은 뭐 닮음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알 수가 없지. 여기 길이를 알아야지 뭐 얘네 둘의 닮은 길을 이용할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도 반지름만큼 평행한 선을 긋고 수선을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첫 번째 반지름, 두 번째 반지름을 더한 것과 같게 될 거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큰 직각 삼각형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구한다면 이 길이가 이 안의 길이와 같지.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공통 접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반지름 두 개를 더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거나 반지름 두 개를 빼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는데 한 점에서 수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직사각형도 만들어지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빼는 거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이렇게 생긴 직선.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지? 공, 토, 현의 방정식이었지. 공통현은 의미가 직선이고 이 직선이니까 1차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생긴 원 하나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원 두 개가 있을 때 직선을 표현하고 싶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잖아. 저 뺐는데. 너 내가 이거 풀고 있을 때 옆에 가서 한숨 쉬니까 빼요? 이랬잖아. 그때 가서 빼요? 이러고 있었잖아. 저 아닌데. 너야 인마 너밖에 없었어. 저 아닐 텐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제곱은 다 날아가면서 1차하고 x1차, y1차 상수항이 남을 거니까 x1차, y1차 상수항 뭘 의미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될 거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될 거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개를 빼면 된다. 그럼 그게 바로 직선의 의미가 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표현했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딴 거 기억나지? 안 나냐? 이게 의미가 뭐야? 나지? 이게 의미가 뭐야? A, B, C, A-B, C-C는 다 정해져 있어. 근데 여기 K를 집어넣는 순간 기울기가 정해져 안 정해져? 기울기가 안 정해져. 여기 K가 들어가는 순간 왜냐하면 A 플러스 A-K의 X 플러스 B 플러스 B-의 KY로 정리가 되니까 기울기가
기울기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A 값과 B 값이 다 있다고 해도 여기 K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지만 이 한 점을 지나는 것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렇게. 그럼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이 엄청나게 많은 원들을 갖다가 너네가 찾아서 쓸 건데 그 원도 어떻게 쓸 거다? 원 하나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원의 방정식과 또 다른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애를 뭘로 묶는 거야? 비례상수 k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라고. 이 말 자체가 단 k는 얼마가 되면 안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식하고 두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니까 빼겠다는 소리잖아. 요거 두 개를 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돼. 그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는 거야. 원을 표현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고 이 k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그 자체로서 이 식 자체로서 그냥 의미가 갖게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k가 딱 정해지는 순간 원은 하나로 고정이 돼. 이렇게 생긴 원 하나로 딱 고정이 되는 거야. k 값이 뭐로 정해지기 하면 다시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k를 도입해서 두 식을 그냥 더해주면은 된다. k 값이 결정이 되면 끝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오는 거 원직선의 위치관계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거 아니고 원이 있을 때 직선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을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가급적이면 뭘로 하자 그랬어? 가급적이면 요런 거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뭘로 하자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하자 그랬지. 점, 직선, 거리 그리고 반지름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생각하자 그랬지.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길어? 반지름이 더 길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했더니 반지름이 더 길어. 그러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고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아.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고 반지름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했더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커. 그럼 안 만나는 건데 이 가급적이면 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정 싫고 식이 좀 간단하게 나온다면은 뭘 또 이용할 수 있음? 연립해서 판별식 이용할 수 있는 거지. y는 ax 플러스 b가 있고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q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된 2차 원이 있을 때 요 y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져? x에 관한 2차식이 y가 없어지면서 x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거 판별식 때려서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은 0이다. 안 만난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요걸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원에서 배웠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할 것인가. 원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 요 x축과 요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리미트
A를 0으로 보낼 때 반지름의 길이를 갖다가 얼마인지 구하는 이런 극한 문제에도 이제 원리 적용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원의 중심을 0으로 계속 가까이 보냈을 때에 이 원이 갖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고 푸는 데 있어서 들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너네가 수투에서 배울 극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극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은 수 상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안 나와. 왜냐면 수능 범위에 얘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안 나오는데, 그리고 마찬가지 집합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안 나와.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얘를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을 모르면, 물론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겠지만 원을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모르면 얘를 못 푸는 거야. 그럼 그냥 내신 점수가 날아가는 거지 뭐. 수능에서도 문제 하나 날아가는 거고. 얘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건 너네 내신에서만 물어볼 거고, 요게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로 바뀐다고. 오늘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원 대표형 1이에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0,-하고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자, 중심은 x축, 그 다음에 0,-4하고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y 더하기 r은 0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힌트로 준 게 몇 개냐면은 3개지. 뭐뭐 힌트로 줬어?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점 지나는 거 하나, 그리고 요점 지나는 것까지 하나.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요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중심이 x축이라는 소리는 무조건 a, 0을 지난다는 얘기지. y는 없다는 얘기야. y처럼 평행이동을 안 했다는 얘기. 그럼 결국 얘로 갖고 식을 만들어 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모르는 게 몇 개? a 하나, r 하나. 2개 모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풀라고 몇 개를 준 거야? 2개를 준 거네. 0,-4를 대입해보면 a제곱 플러스 16은 r제곱, 첫 번째 식 하나 나오고, 두 번째 1,3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9는 r제곱, 이렇게 된 식이 나오게 되고, 요 2개의 식을 서로 빼주면, 자, 일단 이거 빼는 거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요거 몇 차야? 요것도 2차. 그러면 태준아? 네.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한다 그랬어? 첫 번째? 2차 함수 인수분해. 그래서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 인수분해 되겠니? 아니요. 인수분해가 되겠니? 그럼 두 번째 뭐죠? 그거 2차 2차를? 없앴다. 그렇지, 2차 없앨 수 있나 확인해보자. 없앨 수 있니? 네. 그러니까 빼는 거야. 네. 2차 연립이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빼버리면은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남는 거 2a, 그 다음에 요거 10이니까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3인 걸 구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으면 9 더하기 16이 25가 되고 r제곱은 그러니까 25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r이 들어갔으니까 요 r이랑 요 r이랑은 다른 거야. 요거 다른 거. 똑같다고 또 r 구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요 식이 완성이 됐죠? 이 식이 완성이 됐어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 식이 완성이 되었고,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는 얼마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없잖아. y항이 없잖아. 0이 되는 거고, r은 상성이잖아.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문제를 보고 나서 설계를 하는 거야. 아, 내가 얘를 갖다가 뭘로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 3개인데 힌트를 3개를 줬으니까 심지어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애로 갖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식을 만들어 놓고 아, 모르는 게 2개니 나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쭉쭉쭉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문제를 풀 때 얘에서 나타난 건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일반형에 관련된 문장만 찾아주면 되겠지.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원이 이렇게 있고 지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지름의 양 끝점을 줬다는 거지. 그럼 결국엔 지름은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가장 긴 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으로 나눈 게 반지름일 거 아니니. 그럼 결국엔 얘는 여기가 얘네 둘을 1대1로 매분하는 점이 될 거고 즉 중점을 구해주면은 나머지는 손쉽게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두 점 마이너스 3,2하고 5,-4하고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때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으니 나는 표준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더 편하겠지 일반형보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구합시다. 정중앙이니까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1,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얼마지? 마이너스 1, 1,-1이 원의 중심이 되면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나머지 한 점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니까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도 알았고 반지름의 길이도 알았으니까 당연히 얘를 표준형으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 혹시나 해서 얘기하자면 또 여기 5라고 써라. 제발 부탁할게. 여기 진짜 이게 반지름 제곱이야 제곱. 응? 5라고 쓰지 마. 제발. 그래서 얘는 표준형.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일반형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3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a, b, c를 다 더해버리면 답은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my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얘가 원이 된다는 조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되는 거지. 아 얘가 이게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이 0보다 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국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볼 거야? 원의 표준형을 만들어 볼 거야. x, y 제곱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일단 원이 될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만들어 보자. x 제곱 더하기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랑 마이너스 2m y니까 뭐냐 이게? y 마이너스 m의 제곱분. 자 여기서 m제곱 사용했으니까 이거 없어지면 되는 거고 여기서 1 사용했으니까 1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4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반지름의 제곱으로서 0보다 무조건 큰 값을 가져야겠지. 그러니까 m은 4분의 1보다 크면 무조건 원이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4번 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점 3개 알려주고 원 구하는 거. 그래서 자, 점 3개를 주는데 원을 사용할 거다. 얘는 뭐로 쓰자? 얘는 일반형으로 사용을 하자. 왜냐면은 일반형으로 사용을 하면은 뭐가 좋으니까 1차로만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표준형으로 사용을 하면은 2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좀 문제를 풀자. 그때 얘기했을 때도 일반형으로 푸는 사람들이 없었음. 또 현준이 한 명, 태준이 한 명 이렇게 있고 다 표준형으로 풀고 있더만. 이래서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그게 습관으로 안 굳어진다고. 한번 배우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일반형으로 풀어 해놓고 풀어 그랬더니 다 표준형으로 풀고 있잖아. 풀리잖아. 아니 답은 맞는데 2차가 나오는 것보다는 1차가 나오는 게 훨씬 깔끔하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 1, 1,0 세 점을 지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일반형에다가 요 점 3개를 집어넣어서 a, b, c에 관한 1차로 문제를 풀자. 얘를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거 a제곱, b제곱 나오잖아. 안 그래? 이거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a제곱, b제곱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일반형으로 풀면 그냥 1차 a, b, c가 나오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마이너스 3,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9 더하기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이구나. 두 번째 마이너스 2,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마지막으로 1,0 대입하면 1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치? A 아니에요? 어? A 아니에요? 1,0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지금 3번에 살아있는 애가 A하고 C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그냥 둘이 빼면은 C 없앨 수 있기는 한데 그럼 얘랑 엮어서 문제 못 푸니까 여기 위에서 B를 없애자. 그러면 요 위에 식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된 식과 여기다가 2배를 한 거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2C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된 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A? 아 이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3C 플러스 23은 0이 되고 A하고 C에 관한 식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A하고 C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지. 그래서 밑에다가 3배를 하자. 그러면 3A 플러스 3C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0A 플러스 20은 0이 되겠네. 그래서 A는 2가 될 거고 A가 2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A가 2,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2번 식에다 대입을 하면 5 마이너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B는 2가 되겠지. 그래서 A, B, C 세 개를 다 찾았고 이 원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A, B, C를 그대로 표준형에다 일반형에다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3 넘어가고 1 추가됐으니까 5.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몇 파이가 될 거다? 5파이가 될 거다. 대표형 5번은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얼핏 봐도 한 여기쯤 있을 때 이 거리가 최대가 될 것 같고 여기쯤 있을 때 이 거리가 최소일 것 같고, 그렇지? 뭐 이용하는 거니? 점, 직선, 거리와 반지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용되는 걸 봐보면 점점 거리나 반지름이나 점직선 거리나 반지름이나 계속 이런 거 이용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 접근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말았네. 그래서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은 원의 중심에서 아니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 중간에는 뭐가 있겠음?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거리가 될 거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최소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게 나오겠지. 최대 원위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원위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다. 그럼 우리 뭘 구해주면 된다 소리야? d 플러스 r하고 d 마이너스 r이니까 2d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2배만 해주면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자, 그래서 대표형 5번을 봐보면 원의 방정식부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마이너스 움직이는 있고 점 마이너스 1,5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최소값.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원 표준형으로 정리합시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9가 될 거고 원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원의 중심이 2,1이었다는 얘기 여기에 점이 마이너스 1,5가 있었다는 얘기 원 위에 한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라 하면 요쯤 되는 게 아마 최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구할 거라고?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빼주면 결국 m값을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2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제곱하면 9 1에서 5 뺀 거 제곱하면 16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5가 나왔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값은 2가 되겠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자. 대표 6번 중심이 y는 x-1 위에 있고 1,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고 있다. 자, 요 원을 갖다가 얘기를 합시다. x축에 접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y는 x-1 그래프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그랬으니까 요걸 먼저 판단을 해야지. y는 x-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음. 그치?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x축에 접하는 경우는 몇 가지 형태가 있냐면은 이렇게 접하는 경우나 이게 원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랑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더는 없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원이 1,2를 지난다고 했거든. 이렇게 생기면 1,2를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지나지만 1,2를 지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얘가 1,2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원이라는 걸 알았으면 요 중심 좌표를 a, b로 놓으면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반지름도 b의 제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럼 결국에는 a, b가 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b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b는 a-1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럼 결국 원의 중심 좌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a, a-1 반지름의 길이도 a-1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 1,2를 지난다니까 1,2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a의 제곱 1,2구나 3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그럼 결국 얘랑은 똑같은 값이니까 없어질 거고 여기서 a가 얼마가 나와? 3이 나옵니다. 그쵸? a가 3이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도 2가 되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찾은 걸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4 이렇게 써서 몇 번이 답이 되는지는 2번이 답이 되겠네.
중심이 이제 4, 4분면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y축에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y축에 접하는 데를 그릴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이 점의 좌표 a, b면서 a는 양수고 b는 음수인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반지름도 그냥 a로 사용할 수 있겠네. 절대값 a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니까. 됐니?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ky 플러스 10은 0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있으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2ky 있으니까 y 플러스 k제곱은 나머지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10에다가 여기서 9 추가됐고 여기서 k제곱 추가됐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y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반지름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고, 근데 물론 이제 x의 절대값이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지? 반지름의 제곱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x좌표의 제곱과 같은 거지. 그래서 k제곱은 10이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돼서 첫 번째 k가 루트 10인 경우하고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루트 10인 거하고 두 개로 나눠질 건데, 얘가 4, 4분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b가 음수인 걸 알고 있고, 그럼 b가 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y좌표 마이너스 k가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0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k는 0보다 커야 돼서 요것만 답이 될 수가 있겠지. 대표용 8번.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할 거니까 자, 마이너스 2,1을 위치로 한번 봐보면 마이너스 2,1은 여기 있단 말이지. x축 y축 동시에 접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나, 마이너스 2,1을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서 여기서 그림 그려주면 안 되잖아. 여기서 그려줘도 안 되고 여기서 그려줘도 안 되겠지. 무조건 몇 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져? 2,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져. 그치? 그래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은 값이 안 나와. 이렇게 풀어버리면. 왜냐하면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고 해서 원의 중심 좌표가 이런 데 있을 건데 똑같은 값으로. 근데 a에 대한 이 부호가 서로 똑같냐라는 거지. 여기 있으면 똑같고 여기 있으면 똑같지만 여기 있으면 x, y 부호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얘를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니까 a를 양수로 만들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걸 양수로 놓든 음수로 놓든 너희 마음인데 하여튼 a를 양수로 놓는다 생각한다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지만 답이 나온다. 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얘는 음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음수로 놓으면 나중에 답을 적을 때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얘를 플러스 값으로 놓고 여기가 x가 음수 y가 양수니까 x가 음수 y가 양수인 중심값을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 돼서 여기 a 제곱 하나 여기 a 제곱 하나 없어질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a 제곱 하나, 마이너스 4a에다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4에다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된 식이 나오겠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a는 5분은 a는 1이 되겠지. a가 오면 0보다 큰 걸 사용하자고 했으니까 두 개 다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 원의 넓이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A가 5인 경우에 반지름의 제곱은 25. A가 1인 경우에 반지름의 제곱은 1. 두 원의 넓이의 합은 26파이다. 답이 되겠죠. 추의 방정식은 알다시피 좌취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좌취를 갖다가 1번, 2번 뭘로 놓고 푼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2번으로 놓고 푼다. A, B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문자들로 방정식을 세우거나 함수를 표현을 하는데 그때 가면은 괜찮아. 근데 지금은 너네가 함수를 표현하는 걸 x하고 y로밖에 표현을 거의 안 하잖아. 뭐 끼케야 t로 치환한 거, 아니 끼케야 대문자 a로 치환한 거,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풀어줄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네가 풀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될 자취를 A, B로 놓지 마시고 X, Y로 놓는 거예요. X, Y. 내가 찾아야 되는 자취를 X, Y로 놓으면 이게 방정식으로 보이니까 문제를 답을 갖다 쓰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 봐봐. 만약에 2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오고 2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 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르다니까. 2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오면 왠지 연립해서 A, B를 갖다 찾아서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쓰고 싶고, EX 플러스 Y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함수로 볼 수가 있다고. 사실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도 B는 마이너스 2A라고 똑같이 생긴 함수야 그냥. 근데 얘는 이렇게 나버리면은 왠지 B 값이 A 값이 얼마인지 연립해서 막 찾고 싶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이걸 함수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애를 x, y로 보죠. x, y로. 자, 문제를 봐봅시다. 2, 마이너스 1, a점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되어져 있어. 이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점 P가 움직이는데 AP 중점의 자체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2, 마이너스 1이 있고 요 점 A점이 있고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점이 있는데 P점이 막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런 데. P점이 막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래서 P점과 요 선을 잇고 P점과 이 선을 잇고 P점과 또 이 선도 잇고 요 선도 이어보고 요 선도 잇고 어떤 수많은 그런 P들을 다 찾아서 이었을 때 요 AP를 갖다가 중점을 찾아서 걔네들의 중점들을 찾아가지고 말이다. 얘네들의 중점들을 찾아가지고 잠깐만 뭐지? 얘네들의 중점 여기 있지. 그다음에 얘 중점 한 여기쯤. 이런 중점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점들을 이으면은 뭐 어떤 도형의 모양이 나올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점 찍은 애들이 결론적으로 무슨 도형이 될지. 근데 물론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걸 점을 이렇게 찍겠지. 너네들이 보기 편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P점을 아니 요 P점을 A, B로 놓고 내가 찾고자 하는 요 중점, 요 점들을 X, Y로 놓으면 첫 번째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P점하고 A점의 중점이니까 2분의 X끼리 더한 거 그리고 2분의 Y끼리 더한 거, 이게 각각 X고 이게 Y인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럼 내가 X하고 Y를 찾을 건데 이 A하고 B가 어떤 놈인지를 살펴보니까 이 점이 A, B거든. 그럼 이 점이 A, B라는 소리는 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된 식이 만들어질 거고, A점이 원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성립하는 식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요 X하고 Y는 결론적으로 A는 2x
마이너스 2 b는 2y 플러스 1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요 x, y는 a하고 b에 관련된 식이라고. 그 a하고 b하고 관련된 식은 여기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x하고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취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애를 x, y로 놓으면 x하고 y를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집어넣으면 2x 제곱 플러스 집어넣으면 2y 제곱은 4 이렇게 되니까 다 이렇게 시키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즉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원의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1인 자취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렇게 나오는 거랑 둘이 비교를 해봐. 얘는 왠지 답 같고 얘 답 같아. 얘도. 답 같니? 이게 원으로 보일까? 왠지 A하고 B 값을 찾고 싶지 않아? 전혀 안 그래?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X, Y로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아 이거 원이네 이러고 말 텐데 이렇게 식이 나와버리면 A, B 값이 뭐더라 이러고 있는다고. 이게 답인데.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X, Y로 놓읍시다. 그래서 중점의 자취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찾은 반지름 1짜리 원에 대한 자취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원주 2파이가 답이 되는 거지. 말하는 얘기 자체가 이거 어서 본 식이야? 이거 어서 보지 않았어 이 식? 이거 어서 본 식이지? 알았어. 그럼 일단 둘째치고. 야 이거를 했더니 뭐가 나왔어? 원이 나왔거든. 이거 무슨 식이야 하면은 이거 피타. 이거 피타고라스에서 본 식이잖아. 어떤 길이의 제곱 더하기 어떤 길이의 제곱이 어떤 길이의 제곱이 된 거야. 그럼 이 말은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애들이란 뜻이고. 피타고라스로 보면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을 이룬다는 뜻이면 또 이게 원의 중심을 재는 이 지름에서 요딴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거니까 원의 중심이 0,0이 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 만들어진 거거든. 지금 그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게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야. 이게 원주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180도니까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90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기하지 않아? 이 피타고라스로 갖고 문제를 풀었더니 여기가 직각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에서 배운 성질에 의해서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이 절반이니까 90도인 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아니 진짜 너네는 진짜 안 된다 이런 게 엄청 신기해야 된다고. 식으로만 풀었던 것이 원으로 나와갖고 피타고라스랑 같이 원주각이랑 같이 다 연결돼갖고 이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야 됐다 찬영이 표정 보니까 전혀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떤 두 점을 가지고 이 두 점을 몇 대 몇의 비로 나누는 거야. 이 몇 대 몇의 비로 나눴을 때 생기는 자취를 갖다가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자취를 갖다 구해보면 뭐 만들어지냐? 원이 만들어져. A점과 B점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P점을 갖다가 이어보면 원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대 1이라 그러면 2대 1, 2대 1, 2대 1, 2대 1, 2대 1, 2대 1, 2대 1 이런 애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생긴 원을 갖다가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아저씨가 생각해낸 거야. 왜 생각했겠어? 아폴로니우스 이 아저씨가 생각한 이유는 단순해. 이 아저씨는 귀족이었으니까 일을 하겠니 뭐
어디 가서 뭐 농사를 짓겠니, 뭘 하겠니? 이 밑에 노예가 수천 명이야. 노예 수천 명이 밥 지어다 줘, 빨래 해줘, 뭐 다 해줘, 설거지 해주고 밥 지어주고 뭐 다 하는 거야. 이 아저씨는 뭐 하겠어? 앉아갖고 심심한데 점 갖고 놀이나 한번 해볼까? 점 두 개 찍어놓고 띵띵띵 하다 보니까 원이 만들어져. 신기해. 그래서 내 이름을 붙여. 그래서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이 된 거죠. 아폴로니우스 원의 조건 첫 번째, 이 B가 주어질 겁니다. B. 그리고 두 번째는 점 두 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주어져 있고 점 두 개가 있는 거는 얘는 뭘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럼 점하고 B가 주어져 있을 때 이 B를 이용해서 할 건데, 세 번째 결론이 뭐야? 이 B를 갖다가 나눠주는 내분점과 요 B로 갖고 나눠주는 외분점, 무조건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요거의 중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 요게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의 결론이죠. 아폴로니우스 원. 몇 대 몇의 B가 나올 건데 그 B로 만들 수 있는 점이 두 개가 존재할 거 아니야. 이쪽 A, B를 2대 1로 나누는 첫 번째 내분점 하나하고 2대 1로 나누는 외분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 내분점과 외분점 점 가운데에 원의 중심이 생기면서 얘로 갖고 원을 만들 수가 있어.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B가 나오고 점 두 개가 나온다. 그럼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면은 그림이 이딴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분점 하나, 외분점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 중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니까 중심좌표 알 수 있고,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점 하나에 대한 거리만 구해주면 반지름 두고 할 수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그래서 10번을 봐보면 대표 10번에 두 점이 주어져 있고 B가 1대 2라고 주어져 있지. 그래서 그 두 개. A점 3, 마이너스 B점 마이너스 3,5 이 두 점을 1대 2로 나타내는 점의 자체는 원을 나타낸다. 점 나오고 B 나왔으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 그러면은 내분점 하나 구하고 외분점 하나 구해서 그 중심좌표 원의 1대 1로 내분하는 점 구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내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분부터 해보자. 선생님이 알려준 순서대로 하라겠어. 내분 순서 써주시고요. 밑에다가 좌표 써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B 써주고요. 내분이니까 둘이 더한 게 B의 합이 분모로 들어가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5 마이너스 2. 그래서 좌표가 1,1이 나온 거지. 내분점 하나 구해요. 두 번째로는 외분점을 구해보면 또 마찬가지로 순서 써주고 좌표 써주고 B 써주고, 외분이니까 둘이 빼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고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5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는 9, 마이너스 7. 그래서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찾았으니까 무조건 이 사이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고, 몇 컴마면 둘이 더한 거에 반 5, 둘이 더한 거에 반 마이너스 3. 원의 중심이 존재하고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니까 16, 32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 얼마였냐? 아까 루트 32였지? 이렇게 생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4루트 2가 답이 되겠지. 4.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 아저씨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아폴로니우스 원의 기초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요거라는 거 알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되겠죠. 여기 내분점 하나, 여기 외분점 하나, 그 사이 정중앙에 원의 중심